네, 현재 시간 2시 53분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0.67% 오름세를, 코스닥은 1.4%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전부터 코스피보다 강했던 코스닥인데요. 지수단의 상승이 나타나고 있지만 외국인의 수급이 아직도 유입되지 않고 있는 코스피로 인해서 상대적인 퍼포먼스는 코스닥이 더 좋아 보입니다. 오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 안에서 눈여겨봐야 될 이슈들 파헤쳐 보도록 하죠. 이성우 이사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사님. 저희가 앞서서도 이야기를 해봤는데 오전 오후장의 가장 큰 변화는 일단 중국 증시의 상승 그리고 국내 시장 안에서의 관련 수혜주들의 움직임으로 저희는 앞서 판단해봤거든요. 이사님은 어떤 변화가 가장 눈에 띄셨습니까? 거래소에서는 삼성전자를 외국인 기준 4,200억 정도 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소 전체적으로는 3,800억 정도 매도입니다. 전자 외에는 좀 소액이나마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그 시가총액 상위주 같은 경우가 지수 대비해서는 덜 오르지만 그 지수가 상대적으로 좀 올라온단 말이거든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중소형주 같은 경우가 강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한 1.45% 오르거든요. 팔 만큼 이제 팔다 보니까 되려 반발 매수 같은 경우가 더 강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시장은 매크로를 반영하는 박스권 시장이다 보니까요. 종목들 같은 경우 충분히 좀 플레이를 하셔도 됨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런 시장 안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두 가지 포인트는 무엇이 있을지 오늘도 크게 두 개의 주제로 나눠봤습니다. 한번 만나보시죠. 2차 전지주가 어제도 강하고 오늘도 강합니다. 테슬라 훈풍이 사실은 이제 더 이상 테슬라는 2차 전지주가 아니다. 국내 2차 전지주랑 연동시키지 마라라는 말들이 많았는데 그래도 좋은 거 반응해주면 좋잖아요. 과연 2차 전지주의 질주로 도템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고요. 이와 함께 앞으로 나온 하반기 과연 증시 안에서 눈여겨봐야 될 핵심 키워드는 무엇인지 하나씩 수급의 키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차 전지주로 가볼게요. 제가 한번 2차 전지주를 둘러싸고 있는 지금 시장에서 봐야 될 포인트들을 정리해봤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눠봤는데요. 확실한 건 이전보다 뷰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반았다라는 것, 약간 2차 전지주에 대해서 우호적인 시장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라는 게 포착이 됐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미 증시 안에서도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테슬라 덕인데요. 월가에서 테슬라의 3분기 인도량이 호실적을 보일 것이다라고 전망하면서 테슬라의 주가가 먼저 반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8월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20%가량 증가했습니다. 전월 대비해서도 급성장한 모습인데 그 배경에는 테슬라의 열일이 있었습니다. 전기차 부분에서의 판매가 회복되고 있고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 사이버 트럭의 판매 증대, 신차 효과 기대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3분기 인도량 역시도 지금 기존의 시장이 예상했던 추정치는 약 46만 대였는데 최근에 47만 대까지도 눈높이를 상향하는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고요. 이렇게 된다면 지난해 같은 기간 3분기에 기록했던 인도량 43만 5천 대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이기 때문에 테슬라가 잘 팔리고 있구나. 지금 전기차 시장, 자동차 시장이 그래도 우호적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물론 테슬라 마니아라고 판단하실 수도 있는데요. 조금 더 밑에 내용을 보면 이 전기차 캐즘 터널의 끝이 보인다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와주고 있더라고요. 2025년에 EU 전기차 침투율은 24%로 전망하고 있는데 일단 조금 저가형, 보급형 신차가 내년에 7종이나 출시된다라는 점, 더불어 독일의 전기차 보조금 부활 검토가 가장 크게 주목을 받고 있더라고요. 보조금 형태가 아닌 다른 형태로 지원을 해준다면 독일 내에서도 전기 자동차가 잘 팔릴 수 있을 것이다. 가장 예의주시하고 있는 키워드 중에 하나고요. 또 EU 역시도 자동차 완성차 업체를 특히나 내연기관차들을 계속 반대하고 있긴 하지만 이 탄소 배출 감축과 관련한 그린딜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도 이 전기차를 둘러싼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더불어 비컷 수혜주로도 꼽히고 있는데 미국의 자동차 할부 금리가 6월에 7.9%로 피크 고점을 찍고 난 다음에 이후 8월에 7.76%까지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신차, 중고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는 거고요. 여기까지만 놓고 봤을 때 확실히 지금 전기차주들이 오르는 게 단순히 가격적인 매력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너무 좋은 면만 봤습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뭐 충분히 긍정으로 보이고요. 네. 생각할 수 있는 게 지금 시장의 형태는 개별주가 반응할 수 있는 시장이고 그 다음에 우리 금리 인하기라는 특성, 여기에선 비용이 덜 드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올해 하반기를 네. 직접적으로 볼 때 배터리 셀 업체 컨코르에서 다뤄진 부분은 뭐 2분기 대비해서 3분기 매출 볼륨이 10% 오를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이 이제 기정사실화가 되는 상황이고요. 내년을 봤을 때 유럽 쪽 같은 경우가 2019년에 이 배기가스와 관련된 부분 이산화탄소 규제를 진행했는데 이 허들에 적용되는 전기차가 글로벌 기업 쪽에서 봤을 때 현대기아차 외에는 없었어요. 그렇다 보니 이거를 좀 미뤄왔었는데 2025년에는 완화된 기준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존재를 합니다. 뭐 이런 가능성까지 안고 수요가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점으로 시장은 땡기는 거겠죠. 원래는 숫자를 확인하는 단계였는데요. 이제는 내러티브가 먹히는 그런 개별적인 시장이다 보니까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주가 이름이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보고 있는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매수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저희가 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확실히 2차 전지 내에서의 변화가 보이는 게 기존의 셀 3사, 뭐 여기서 SK이노베이션을 좀 제외하고 본다 하더라도 LG엔솔과 삼성 SDI가 주도하던 2차 전지주 상승에서 갑자기 에코프로 그룹주의 주도로 바뀌어버린 것 같기도 하고 네네. 오늘 코스닥 내에서도 시총 상위의 순서가 변동이 좀 있잖아요. 네. 바이오가 내려가고 2차 전지가 올라주는 소재단에서의 변화가 보인다라는 긍정적인 시그널을 저희가 어제 봤는데 네. 오늘도 이어집니까? 어떻습니까? 이어지는 모습이 있어요. 프리미엄 소재 쪽이 주가 반응이 먼저 나타났었어요. 전구체, 그 다음에 그 실리콘 음극재 같은 경우가 나타났고 양극재 쪽 같은 경우는 또 시간이 조금 지나면 그런 논리가 나올 거예요. 46 시리즈 배터리 같은 경우가 LG에너지 솔루션이 예견되었던 시간이 10월 달이다 보니까 그 양산을 하면 또 양극재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런 스토리가 또 나올 거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할 점은 가장 주가의 반등폭이 강할 수 있는 게 뭔지 생각을 해보면 되거든요. 여전히 프리미엄 소재 쪽에 무게를 둡니다. 46 시리즈 배터리를 한다라고 하면 실리콘 음극재의 탑재량이 늘어나는 구조다 보니까요. 뭐 대주전자재료, 그 다음에 전구체 쪽 본다라고 하면은 뭐 에코프로머티, 에코엔드림 이런 쪽에 놓고 양극재 쪽 같은 경우는 더 이상 뭐 주가를 여기에서 빼면서 매도를 하기에는 가격 메리트 같은 경우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비슷하게 좀 키를 맞추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국내 2차 전지주의 투심이 확실히 살아난 그 계기를 보면은 테슬라의 반등도 한몫을 한 것 같은데,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테슬라는 2차 전지 전기차주로만 보기에는 좀 너무 많은 사업들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국내 2차 전지주하고 연동될 수 있냐라는 의구심도 들고요. 국내 시장의 2차 전지주와 테슬라의 동반 상승은 그냥 최근 며칠 만의 우연입니까? 아니면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까요? 앞으로 이어질 때 확인해야 될 점은 테슬라가 직접적인 전기차 수요가 올라오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 사업 안에서. 네. 아까 짚어주신 부분처럼 이번에 실적 발표를 하는 인도량 같은 경우는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가격 메리트, 즉 이 가격 같은 경우가 이제 소비자에게 먹힌다라는 표현이죠. 충분히 가격 메리트가 있다라는 점이다 보니까 우리가 지켜볼 거는 이 수요, 가격 메리트, 이걸 연결해서 양극재 쪽 같은 경우는 다만 좀 한계가 있어요. 우리 생각해야 될 게 영업이익률이 많이 나오면 한 자릿수 후반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과거와는 좀 다르게 양극재 쪽 같은 경우는 특별히 보는 게 아니라 이제 프리미엄 소재 쪽 보면서 테슬라 흐름은 과거에 전기차 시장 점유율의 볼륨만큼 그 수치 한 70% 올라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관련된 종목 시세는 연속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은 너무 빨리 잊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추석 전에는 전기차 포비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또 전기차 좋다네요 라는 이야기 주신 분도 있고요. 여전히 맞습니다. 긍정적으로만 보기에는 미 대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고 또 이 과정에서 미중 무역 분쟁이 좀 심화된다면은 분명히 전기차 안에서도 약간의 파급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걸 예상해 봤을 때 공격적인 매수를 해도 되는지에 대한 생각도 들거든요. 현 구간 2차 전지주 비중 늘려도 됩니까? 아니면은 아직도 불안하십니까? 전 늘린다는 생각입니다. 늘릴 수 있고 늘려봐야 되고요.
그러면 좀 불안한 요소가 있다라고 하면 소재 쪽까지 뭐 양극재 쪽까지 굳이 가실 필요는 없고 네. 배터리 셀 쪽 확실하게 개런티가 돼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를 접근을 해보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이야기 주셨는데 마침 저희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이 에코프로 BM은 지금 손절 안 해도 될까요? 라고 했습니다. 근데 에코프로 BM 하면은 셀 쪽은 아니잖아요. 네네. 소재 그리고 양극재단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손절하기에는. 그렇죠. 네. 여기서는 아닙니다. 이 정도 올라온다고 손절을 하기에는 이게 박스권 주가잖아요. 그러면 박스권 상단 올라왔을 때 뭐 매매를 중심으로 하시는 분들, 차트 보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또 잘라내야 된다라고 하는데 상황이 바뀌었어요. 상황이 바뀌었다 보니까 박스 하단으로 다시 간다 하더라도 거기에서는 추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매도는 아닙니다. 그럼 제가 어제 오늘 2차 전지주를 다루면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종합해 봤을 때 소재단에서는 쇼티지가 보이는 전구체, 뭐 실리콘 음극재 해서 대주전자 재료라던가 에코앤드림, 에코프로 머티를 언급해 주셨고 셀단에서는 역시나 기술력이 있는 LG 엔솔, 그다음에 삼성 SDI 이렇게가 많이 들리는데 2차 전지를 본다면 그냥 이들 종목으로만 압축해도 충분하겠습니까? 양극재 쪽까지 같이 보셔도 돼요. 네, 같이 다들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똑같은 의견 하기에는 좀. 네, 그래서 상황이 바뀌었어요. 상황이 바뀐다는 표현이 수요를 확인해야 되는 부분은 있는데 그 수요 같은 경우를 확인하는 추정치가 유럽 쪽에 변화가 있는 거죠. 독일 예전부터 있어 왔던 얘기에 또 대입을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가능성이 내비추니까 내년 기준으로 2019년 적용했던 걸 좀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다 보니까 그 가능성을 안고 주가는 좀 올라옵니다. 네, 그래서 양극재도 같이 넣어보겠습니다. 캐즘을 잘 버텨내고 이겨내고 있는 2차 전지주가 되길 이번에는 좀 다르길 바라면서 여러분들 종목 비중 늘려보시고요. 이번에는 수급의 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앞으로 거시적으로 영향을 미칠 만한 요인을 제가 5가지로 한번 정리해봤어요. 연준이 뭐 한 번 더 빅컷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실제로 오스탄 골스비 연준 총재는 금리를 중립 수준으로 끌어내리기 위해서 갈 길이 아직 멀다라고 합니다. 중립금리까지면 2%대다 보니까 더 여기서 금리를 인하하고 인하해야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시장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궁금하고요. 또 오늘 시장에 가장 영향을 미쳤던 중국의 유동성 공급 이야기, 경기 부양 이야기 나오니까 갑자기 중국 내에서 부동산주들이 움직입니다. 국내 시장에서는 건설, 철강, 여기에다가 화학주들 반응해주고 있고요. 앞서 엔터 이야기도 살짝 더해줬었죠. 앞으로 또 지준율이 인하하게 된다면은 더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미중 관세 전쟁 2.0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금투세 유예냐 행사냐 이것도 또 초미의 관심사긴 합니다. 시행팀과 유예팀으로 나뉘어서 오늘도 좀 치열하게 토론이 벌어졌는데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한 요인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헤즈볼라 전면전 초읽기에 나서면서 사상 최악의 사상자를 발생시켰던 어제의 일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이제 별점을 매겨주셨거든요. 이사님께서. 5점을 받은 게 1번과 4번입니다. 왜 이 2가지 포인트를 가장 중요하게 꼽아주셨습니까? 지금 금리에 대한 부분은 이론적으로 중립금리로 가는 방향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리 인하를 올해 같은 경우는 50bp 단행을 했고 추가로 가능성이 높은 건 50bp 더 단행을 하는 거고요. 방향은 내년 기준으로 중립금리로 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금리 인하를 했다라고 해서 유동성이 시장에 풀려서 무조건 반등이 나오는 구조가 아니고 그다음에 경기 침체가 무조건 오는 구조가 아니라 여기에서 금리를 결정하는 요인인 고용, 그다음에 물가 여기에 대한 데이터 수준을 계속 확인을 할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연준은 최선의 선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이 지나고 나서 대선 전후 그랬을 때 나오는 경제 지표에 따라 시장 방향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한동안은 좀 개별주의 강세를 누리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지표 망가지면 주식 좀 덜면 되고 그렇게 좀 심플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또 금리를 과격하게 인하하면 그때는 호재로 안 받아들이고 더 불안에 떨지 않을까요?
아마 그렇게 금리 인하를 한 번에 50bp 정도 단행을 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확인하는 고용 지표가 깨진다거나 그런 게 있을 거기 때문에 미리 예단하지 마시고 금리 인하를 딱 단행했을 때 시장의 가격 지표의 반응들, 원자재, 10년물 국채 그 반응들이 내포하는 게 있을 거거든요. 그걸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4점을 줬지만 시장에서 거의 5점 만점에 5점을 받고 있는 이 중국 유동성 공급 이야기. 사실 이렇게까지 지준율을 인하하게 된다면 되게 이례적인 행보잖아요. 네. 물론 연준이 그 빌미를 주긴 했지만 이때다 하고 좀 공격적으로 나서는 게 없지 않아 있거든요. 중국 경기가 이번에 정말 부활할 수 있다면 우리 시장에는 그보다 더 큰 오제가 없을 것 같은데 왜 1점을 빼셨는지요? 1점을 뺀 이유가 그 중국이 경기 부양을 해서 진정한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미중 분쟁이 해소가 돼야 돼요. 네, 그런 요소가 있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할 수 있는 카드를 좀 1차적으로 내놓은 거고요. 미중 분쟁의 해소가 없으면 중국의 경기는 수요의 회복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놓고 우리나라 시장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을 연결해서 강하게 화학주라든지 이런 쪽 반응을 하고 있지만 매수를 강하게는 할 수 없게 별을 하나 뺐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앞으로 남은 시장, 하반기 시장 고냐 아니면은 스톱이냐, 상방이냐, 하방이냐 좀 극단적으로 앞으로의 방향성을 좀 예측해 본다면 어느 쪽을 보고 계신지, 또 코스피와 코스닥도 확실히 요즘 차이된 움직임 나타내고 있잖아요.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그림을 그려주세요. 미국 대선 전까지는 우선 개별주의 강세, 그 뒤로 정책에 따라 갈리겠지만 네. 상승의 무게를 우선 둡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은 변수가 금투세 이슈의 해소, 그걸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미 대선 전후로도 시장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럼 수급, 지금 계속 외국인이 코스피에 안 들어와주고 있는데 이들의 복귀도 미 대선 이후에 결정이 날까요? 아니면 뭐 10월 FOMC 이후, 아니면 무언가의 트리거가 있을까요? 금투세를 최소 유예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팔아내는 거는 막을 수는 없습니다. 금투세 유예가 나와야지 외국인 투자자들이 돌아와 줄 것이다. 빨리 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고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유리한 방향 혹은 네. 우리 투자자분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건전한 증시를 만들 수 있는 방향으로 결과가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시장 안에서 눈여겨봐야 될 포인트 정리해봤어요. 이성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